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하늘은 쾌청하겠고 낮 기온은 포항 19도까지 오르겠는데요. 건조한 대기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양태빈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은 잠시 추위 걱정을 접어두셔도 괜찮겠습니다. 지난주 내내 이어지던 가을 추위가 드디어 물러갔는데요. 일단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해서 평년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포항 19도, 경주 20도로 온화하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쾌청하겠지만 아침에 안개가 시야를 답답하게 하겠습니다. 출근길에 운전하실 때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시고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영덕과 울진에서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메마른 대기에 피부 당김이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충분히 보습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경주 4도, 포항 7도로 시작했고 낮 기온 대체로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종일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7도, 독도 16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동해 전해상 하늘이 쾌청하겠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겠는데요. 파도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추위로 인한 큰 걱정은 없겠습니다. 토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정부가 한계에 이른 사용 후 핵연료 임시 저장 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놓고 안전성과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원전이 위치한 4개 자치단체 기초의원 8명이 한수원의 지원으로 해외 관련 시설 견학에 나서자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준위 사용 후 핵연료를 임시로 저장하는 월성원전의 건식 저장 시설입니다. 이렇게 임시로 저장 중인 사용 후 핵연료는 국내 5개 원전에 13,000여 톤. 그런데 저장 공간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원전마다 임시로 건식 저장고를 새롭게 추가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콘크리트 구조물인 건식 저장고에 이렇게 많은 양의 사용 후 핵연료를 저장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또 적법한 시설인지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주와 울진, 울주 등 원전 소재 4개 기초의회 의장과 의원 등 8명이 이달부터 해외 원전 견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주일간 미국과 캐나다의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시설을 둘러보는 일정으로 한수원이 7천만 원의 경비를 부담한 것으로 드러나자 의회 내부에서조차 비판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원전 사업자가 제공하는 돈으로 해외 견학에 나선 것 자체가 부적절하고 그 배경에는 사용 후 핵연료 임시 저장 시설을 더 만들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의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용 후 핵 처리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런 시점에서 한수원 직원과 동행해서 특히 한수원 측 비용으로 해외 견학을 떠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원전 소재 5개 기초의회 의장협의회 요청으로 해외 견학을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고 의원들은 해외 선진지의 사용 후 핵연료 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순수한 의도라고 해명했습니다. 국내 5개 원전 모두 고준위 사용 후 핵연료 저장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는 가운데 이번 해외 견학의 적절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일학 의원은 대구지방국세청이 과도한 세무조사로 개인 사업자나 자영업자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국세청의 세무조사 건별 평균 조사 기간은 법인 사업자는 36.3일, 개인 사업자는 22.7일로 지난 2009년에 비해 법인은 14.3일, 개인은 11.1일 늘었습니다. 또 비정기조사 건수도 925건으로 정기조사 292건보다 3배가 넘었고 전국 평균보다 2배가 많았습니다. 홍 의원은 다른 지방국세청이 지역기업을 조사하는 교차조사도 늘었다며 개인 사업자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에 치중하지 말고 고소득층 세부담 강화나 법인세 정상화 등 다양한 세수 확보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일만 대교 건설과 영일만항 인입철도 건설이 예산 확보가 늦어져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영일만 대교 예산으로 5억 원, 영일만항 인입철도는 요구한 873억 원의 절반밖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박명재 의원은 영일만 대교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 30억 원을 반영시켜주고 영일만항 인입철도는 2017년 완공을 위해 전액 반영을 요구했으나 국토부 장관은 예결위 결정에 따르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형산강 폭 확장 계획과 관련해 가장 좁은 구간, 즉 형산과 제산 사이 구간이 오는 2020년까지 확장되고 하천뚝도 일부 보강됩니다. 이렇게 되면 형산강 정비 사업이 마무리돼 경주시 안강읍 주민은 물론 포항 시민들도 형산강 범람에 대한 걱정을 덜게 됩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폭우를 동반한 태풍 글래디스로 형산강 둑이 무너지면서 경주시 안강읍 주택 3천여 가구가 침수되고 논밭은 형체를 알기 어려울 정도로 폐허가 됐습니다. 그 이후 2000년부터 형산강 하천 정비 공사가 시작돼 지난해까지 3천여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러나 형산강폭이 가장 좁은 포항과 경주의 경계 구간은 강폭을 크게 넓히자는 경주시와 그러면 하류가 위험해진다는 포항시의 입장차이 등으로 공사가 미뤄졌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800억 원을 투입해 마지막 핵심 구간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형산강 전체적으로 포항 구간은 200년 빈도에도 홍수가 오더라도 큰 피해가 줄 정도로 제방이 보강이 완료되게 됩니다. 강폭이 가장 좁은 경주 지역 800m 구간의 산을 절개해 폭을 120m에서 170m로 넓히고 맞은편 구간은 제방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협착부가 계획보다 조금 미흡하지만도 45m 정도 철거되면은 안강읍민들에서는 만족할 수준이 되겠습니다. 또 지금은 콘크리트로 된 고정식 형산강 취수보를 철판으로 된 가동식으로 바꾸어 홍수가 나면 기울어지도록 하고 25만 세제곱미터의 모래를 준설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시작해 오는 2020년 마무리됩니다. 지난 1991년 태풍 글래디스 이후 수립된 형산강 수방 대책이 19년 만에 완성되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포항 이동 배수지가 준공돼 대이동과 양학동 주민들이 정전에도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동초등학교 뒤편에 설치된 이동 배수지는 11,000톤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로 시비 110억 원이 투입돼 4년 만에 완공됐습니다. 지대가 높은 곳에 대형 물 저장 창고가 만들어짐으로써 정전에도 14,000여 가구, 4만여 명이 12시간 동안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됐고 포항시내 배수지는 18곳으로 늘어났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겨울철 별미인 과메기와 홍합을 먹으면 100세를 산다는 의미의 어식 100세 11월의 수산물로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특산품인 과메기는 핵산과 오메가3 등 지방산과 아스파라긴산이 풍부해 피부 노화와 숙취에 효과적이고 담치로 불리는 홍합은 타우린과 셀레늄을 함유해 노화 방지와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메기와 홍합은 인터넷 쇼핑몰인 인터넷 수산시장과 전국의 수협 바다마트에서 11월 한 달 동안 시중 가격보다 10에서 2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오지라는 울진의 가장 외딴 마을에도 마을버스가 생겼습니다. 울진군이 소형 버스를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수요 응답형 마을버스를 도입한 겁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0이 넘은 할머니들이 저마다 상규된 표정으로 버스에 올랐습니다. 울진 읍내까지 1시간 떨어지고 봉화군과 경계인, 울진의 최오지 금강송면 전곡리와 남회룡 등 6개 마을에도 마을 버스가 처음으로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 버스는 울진 시내 버스가 운행되는 금강송면 소재지까지만 다니는데도 운전을 못하는 어르신들은 꿈이 이루어진 듯 기쁩니다. 서울서 비행기 타는 것보다가 이 버스가 더 아주 유리합니다. 그렇게 아주 잘 타고 다니겠습니다. 우리 오지야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는 자가용이에요, 자가용. 포항 서울 거리도 아닌 울진 읍내까지 장을 보거나 볼 일이 있어도 차 시간이 맞지 않아 하루는 좋게 걸리던 것이 마을 버스가 다니면서
반나절로 줄었습니다. 서면 오는 차 아무거나 타고 오면 요 서면서 요 차 받아 타면 되거든요. 그래 좋죠. 좋죠. 요금은 시내버스와 동일한 1,000원. 울진군은 버스와 함께 연간 운영비 3천만 원을 지원하고 보험료와 인건비 등은 마을 회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해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마침 귀농 20년 차인 이장이 대형 면허를 따 농사일 틈틈이 운전대를 잡고 있어 주민들에게는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마을 운영위원회에서 자체 시간과 날짜를 조정해서 운행하게 되겠으며 정부에서 말하는 수요응답형 마을버스 모델이 되겠습니다. 하늘 3평, 땅 3평이라는 오지마을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발이 되어주는 버스 한 대로 세상을 얻은 것처럼 행복하기만 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앞으로 화물 적재량이 4.5톤 이상인 화물 자동차에 대해 도로 운행 제한이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부터 최대 적재량이 4.5톤 이상인 화물 자동차는 고속국도 진입요금소를 통과할 때 과적 측정 장비가 있는 차로로 운행해야 하고 통과 속도도 시속 10km 이하로 서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개 등으로 시계가 10m 이하일 경우에는 긴급 통행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포스텍 교수와 학생들이 우수한 연구 성과를 거둬 국내외에서 잇따라 수상했습니다. 포스텍 기계공학과 노준석 교수 연구팀은 초고해상도 렌즈와 현미경을 개발해 미국 에드몬드 옵틱스사의 2015년 광고등교육 경진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신소재 공학과 손석수 박사는 제1회 철강기술 솔루션 및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솔루션 부문 최우수 수상자로 선정돼 상금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이 모여있는 어린이집도 성면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면 조사 의무 대상인 대형 어린이집 5곳 가운데 한 집꼴로 성면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세 이하 어린이들이 다니는 대구시 수성구의 한 어린이집. 2년 전 건물 3층 천장부에서 성면이 발견돼 2천만 원의 자비를 들여 성면을 말끔히 걷어냈습니다. 우리 애들이 혹시라도 감기가 걸리거나 기관지에 질환이 보이게 되었을 때 혹시 저희 시설 쪽에 성면 부분이 아닐까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급하게. 그러나 이 어린이집과는 달리 성면 검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했던 대형 어린이집 가운데 49곳은 아직도 성면을 처리하지 않은 채 그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5곳 가운데 한 곳꼴로 성면이 나왔지만 성면을 제거한 곳은 7곳에 불과합니다. 성면이 검출된 곳은 6개월마다 성면 건축물의 손상 상태와 성면 비산 가능성을 조사해 보고해야 하지만 어느 순간에 공기 중에 분출될지 몰라 안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더 큰 문제는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하의 성면 검사 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입니다. 1260여 곳 가운데 360여 곳은 자발적으로 조사를 실시해 22곳에서 성면이 검출됐지만 나머지 900여 곳은 성면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성면 검사가 의무 조항이 아닌데다 검사 비용도 개인이 부담해야 해 영세한 어린이집으로선 엄두를 내기 어렵습니다. 성면은 굉장히 위험한 1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방치하기 쉬운 성면이 어린이들의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지역 기업과 포스텍을 비롯한 연구기관의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등록 절차가 대폭 축소됩니다. 환경부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등록 면제 확인 서류를 4종에서 2종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의 등록평가법 시행규칙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용으로 시장 유통 가능성이 낮은 0.1톤 미만의 화학물질은 처리 결과 보고를 생략할 수 있고 매년 등록 면제 확인을 받아야 했던 화학물질 시약은 최초 한 번만 확인받으면 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국민안전처가 전기장판 등의 전열기 안전사고에 주의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전열기기 안전사고가 지난해 464건 발생하는 등 매년 증가 추세이며 사고 유형은 최근 4년간 화재가 68%로 가장 많았고 온도 상승과 과열, 화상 순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전열기기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두꺼운 이불 등을 장판 위에 깔지 말아야 합니다. 농촌에는 일손이 없고 이 베이비 부머를 비롯한 이른바 인생 이모작 세대는 일자리가 없는데 이 도시 유휴 인력을 농촌 일손을 돕는 데 활용하면 어떨까요? 의성에서 이런 도농 인력 중개 사업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농촌 일손 지원 창구가 상시 마련돼 있지만 밀려드는 수요에 비해 지원의 손길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수확철, 농촌 일손 지원은 공무원들의 몫입니다. 저희 의성군에서는 하루에 한 3개 부서씩 매일 어려운 농가에 일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축업을 하다 지금은 서울에서 쉬고 있는 65살 강주호 씨는 일행 13명과 함께 얼마 전부터 의성에서 사과 수확을 돕고 있습니다. 도시의 유휴 인력을 수확철에 활용하기 위해 의성군이 서울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에 의뢰해 지원받은 인력입니다. 일당은 6만 원, 품삯과 점심은 농가에서 대고 그 외 식사와 숙박은 의성군에서 지원합니다. 농촌 체험마을 같은 기존 숙박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습니다. 서울에 있어봤자 소일거리도 없고요. 여기에 내려오니까는 일거리도 있고 또한 정신도 맑아지고 의욕도 생기고. 유휴 인력이라 해도 하루 6만 원을 받고 도시에서 농촌까지 가서 일할 수 있는 건 숙식 해결과 함께 귀농 귀촌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찬밥 더운 막 가릴 때가 아니고 지금 서울에서 오셔가지고 이래 도와주기 얼마나 고마워요. 말할 수 없이 고맙지요. 의성군은 도시 유휴 인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보해 활용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농촌인력 중개센터를 설치해 농민단체가 직접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포항환경운동연합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영덕 핵발전소 반대 포항시민연대는 오는 11일과 12일로 예정된 영덕군민 원전 찬반 투표에 포항 시민의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시민연대는 포항은 영덕의 뿌리와 영덕의 생존을 함께 짊어진 운명 공동체라며 주민의 손으로 추진되는 영덕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에 함께 맞설 것을 제안했습니다. 시민연대는 주민투표를 위해 영덕군의회 의장이 단식을 하고 군의원 전원이 찬성하는데도 이희진 영덕군수는 원전 찬반은 주민투표 사항이 아닌 불법이라며 정부 입장만 대변하고 한수원은 조잡한 물품 공세를 하며 주민들에게 투표 불참을 선동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13일째 단식하던 이강석 의장은 건강 악화로 어제 단식을 중단하고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포항 상옥지구 등 도내 11개 지구 431헥타르가 내년에 과실 전문 생산단지로 조성됩니다. 경상북도는 내년부터 오는 2017년까지 포항시 상옥지구 50헥타르에 16억 원을 투입하는 등 11개 지구에 140억 원을 투입해 과수단지에 용수를 개발하거나 농로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41개 지구에 1,700여 헥타르의 과실 전문 생산단지를 조성했고 오는 2020년까지 55개 지구를 더 조성해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은 잠시 추위 걱정을 접어두셔도 괜찮겠습니다. 지난주 내내 이어지던 가을 추위가 드디어 물러갔는데요. 일단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해서 평년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포항 19도, 경주 20도로 온화하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쾌청하겠지만 아침에 안개가 시야를 답답하게 하겠습니다. 출근길에 운전하실 때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시고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영덕과 울진에서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메마른 대기에 피부 당김이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충분히 보습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경주 4도, 포항 7도로 시작했고 낮 기온 대체로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종일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7도, 독도 16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동해 전해상 하늘이 쾌청하겠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겠는데요. 파도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추위로 인한 큰 걱정은 없겠습니다. 토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